앞의 강의에서는 경제성장론과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경제성장론에서는 생산에서의 1인당 자본량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서는 사유재산권의 확립을 통해 투자와 기술 개발을 촉진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점을 중시하였습니다. 한국 경제의 발전을 이해하는 데 있어 1인당 자본량을 늘리고 투자를 통해 생산성을 높여 경제 발전을 이룩한 분야 중 가장 중요한 분야는 중화학공업입니다. 이 시간에는 한국의 중화학공업 정책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경제 정책의 성공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역사나 경제 발전에 대한 강의는 과거부터 시작하여 현재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러한 방법은 일반적이고 또 많은 장점이 있지만 이 강의에서는 그러한 방식보다는 중요한 시기를 먼저 설명하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먼 옛날의 이야기는 나와 별 상관이 없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역사나 경제 발전을 공부하는 데 있어 초반부에 흥미를 잃어버린 적이 많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경제성장론과 경제체제론, 그리고 한국 경제의 발전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한국의 중화학공업화입니다. 첫 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중화학공업은 높은 생산성을 보이는 분야이며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진입하고자 했지만 진입에 실패한 분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경제는 철강,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반도체라는 분야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각광받는 분야는 반도체에 기반한 전자산업과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첨단산업이지만 현재 진행 중인 분야이고, 중화학공업화를 설명한 뒤에 설명하는 것이 더 편리한 점도 있어서 학기의 뒷부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중화학공업화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연구되고 분석되는 분야는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입니다. 한국 경제의 성장 과정은 시장 중심적 산업화를 이룩한 영미식 발전 방식보다는 정부 정책 주도적 산업화를 이룩한 독일과 일본식 발전 방식에 가깝습니다. 산업화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처음 산업화를 이루어낸 영국의 경우 국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고 시장 중심적 발전 방식이 중요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영국의 산업화를 보고 산업화를 추진했던 독일과 일본은 산업화에 있어 정부의 정책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산업화를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역시 산업화를 이룩한 다른 선진국들을 참조하여 산업화를 추진했기 때문에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예상보다 오랜 기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성공적으로 중화학공업이 자리 잡으면서
정부의 어떤 정책이 중화학공업 육성에 성공적이었고 어떤 정책이 그렇지 못했는지에 대하여 많이 연구하고 분석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제 발전이라는 것은 과학적 법칙성을 가지고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형태로 하나의 경로를 가지고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최근 경제학에서는 경제 발전의 원인과 결과를 구분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의 노동자는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고 간단한 수학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노동자의 생산성은 매우 높아졌습니다. 과학의 발전과 기술의 개발에 있어서도 교육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경제 발전의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교육 제도를 확산시키는 것은 중요한 정부의 정책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교육 제도를 확산시키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서 모든 국가의 경제가 목표로 하는 것만큼 발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육의 확산, 특히 읽기와 쓰기, 그리고 간단한 수학 교육은 분명 중요했습니다. 글을 읽고 쓰는 것은 인간의 모든 활동에서 매우 중요하기에 글을 읽고 쓰는 것은 생산성을 높이는 데 있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경제 개발을 이룩한 선진국들은 거의 모든 국민들이 글을 읽고 쓸 수 있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교육제도의 확산을 통해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경제 발전이 되는 것은 명확해 보였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도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해주고 간단한 수학을 가르쳐주는 초등교육은 경제 발전에 대부분의 경우에 명확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의 교육정책은 정부가 원하는 만큼 빠른 기술 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실제로 아프리카의 몇몇 나라에서 석유가 발견되자 교육제도를 확산시키는 정책을 매우 적극적으로 펼친 사례들이 있습니다. 정부의 계획은 교육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기술 개발을 촉진하여 그 나라가 마주하고 있는 가난을 극복해내는 일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교육 정책의 효과는 정부가 원하는 만큼 생산성을 높이고 기술 개발을 촉진하여 가난을 극복하는 것까지 이룩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경제 발전을 위한 아프리카의 교육 정책은 실패한 정책으로 분류되었고 실패의 원인에 대해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경제 정책의 실패에 대한 원인 또는 경제 발전이 시작되지 않은 원인을 분석하며 경제학자들은 경제학에서 경제 발전의 원인이라고 생각했던 요인들이 항상 경제 발전의 원인인 것이 아니라 결과일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과 경제 발전을 예로 들면 교육은 경제 발전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육이 경제 발전의 결과물일 수도 있다는 점을 발견한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선진국들은 경제 발전을 이룩해냈고 잘 정비된 교육 제도를 통해 높은 교육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높은 교육 수준은 경제 발전의 원인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경제 발전의 결과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을 잘해서 경제 발전을 한 측면도 있지만 경제 발전이 잘 되었기에 교육을 더 잘했다고 보여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학자들은 교육 정책이 효과적인 경제 발전 정책이 아닐 수도 있는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교육은 분명 필요하고 좋은 정책이지만 개발도상국이 가진 예산과 현실을 고려해 볼 때 교육 정책보다는 다른 정책에 보다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발도상국에서 많은 경제발전 정책을 펼쳤지만 사실 대부분의 정책은 실패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실패한 정책보다는 성공한 정책이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됩니다. 한국의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은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개발도상국이 중화학공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하여 성공적으로 키워낸 정책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 경제의 발전 과정에서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은 큰 관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가 성공적이었기에 이러한 정책을 펼치면 이러한 결과를 거두게 된다는 논리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논리 구조는 교육과 경제 발전처럼 학문적으로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검증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논리 구조는 포스트혹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틴어로 포스트혹, 얼고 프록터혹에서 유래된 포스트혹 문제는 설명하면 X 뒤에 Y가 발생했으니 X가 Y의 원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논리 구조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과 경제 발전을 다시 예로 들면 교육의 확장 뒤에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관찰되어서 교육이 경제 발전의 원인이라고 논리적으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에서 경제 발전의 원인으로 생각되는 교육을 확장했지만 결과인 경제 발전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한국은 중화학공업 육성 성공이 중화학공업 정책이후에 발생했으므로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이 중화학공업 육성의 성공 원인이라는 논리 구조는 꼭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 정책을 분석하는 데 있어 포스트혹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다른 방법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최근 경제학 연구에서는 원인과 결과를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경제학적 실험을 경제 정책에 많이 도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적 실험을 통해 원인과 결과가 검증된 정책도 그러한 정책을 다른 지역에 그대로 도입하여도 꼭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험을 진행한 지역의 조건과
정책을 도입한 지역의 조건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제 정책을 분석하는 데 있어 포스트웍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제를 감안하면서 정책을 분석하는 것 말고는 특별한 대안을 찾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제 정책을 분석하는 데 있어 원인과 결과를 찾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교육은 경제 발전의 원인이지만 결과이기도 하고 교육을 확장하는 정책을 펼친다고 해서 경제 발전이 꼭 결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개발도상국이 진행한 경제 발전 정책 중 한국의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은 성공했고 또 많은 관심을 받았고 연구가 되었지만 그러한 정책을 이해하는 데 있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감안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